영어만 잘했으면 세계를 석권했을 거다. 한국 아이돌처럼 영어곡을 냈으면 BTS처럼 빌보드 갔을 거다. BTS 군대 갔으니 이제 내 세상이다. 실제로 일본 인기 아이돌 자니스의 스노망 멤버들이 일본 잡지에서 했던 인터뷰 발언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일본 남자 아이돌들은 죄다 K-팝을 이기겠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렇게 야심에 부풀어 있던 일본 아이돌이 한국 아이돌에게 제대로 참교육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K-팝은 껌이라던 말과는 다르게 둘의 콜라보 무대에서 엄청난 실력 차이가 드러나며 대망신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 더 난리 났다는 문제의 콜라보 무대 함께 보실까요? 최근 일본 음악방송에서 엄청난 콜라보 무대가 송출되었습니다. 일본 아이돌 그룹 스노망의 멤버 와타나베 슈타와 한국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휴닝카이가 콜라보 무대를 펼쳤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자니스 사무소의 9인조 아이돌 보이그룹 스노망은 칼군무를 특기로 하는 그룹으로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와타나베 슈타의 그룹 내 포지션은 메인 보컬로 평소에도 음색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반면 휴닝카이는 노래에서 주로 후렴구와 고음 부분을 담당하긴 하지만 정해진 포지션이 없어서 메인 보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콜라보 무대에서 가창력 수준 차이가 엄청나자 일본 언론에서까지 공개 처형이라며 대차게 까이고 말았는데요. 문제의 장면 함께 보실까요? 2024년 7월 6일 방송된 니폰 텔레비전의 더 뮤직데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날 둘은 2021년에 발매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우리의 베텔기우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시피 안정적인 저음, 깨끗한 고음, 정확한 피치로 노래를 부른 휴닝카이와는 달리 와타나베 슈타는 초반부터 음정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음이탈을 비롯한 부족한 실력이 그대로 송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의 활용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대의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본인은 만족한 듯 굉장히 뿌듯해하는 와타나베의 애티튜드가 그야말로 압권이었죠. 특히나 일본 가수 노래에 일본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대에서 차이가 확 느껴지니 일본인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 유명 매체 야후재팬은 일본과 한국 아이돌 그룹이 함께 무대를 만든 화려한 기획이었으나 실력 차이가 나고 말았다며 공개 처형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공개 처형 당한 사람이 그룹에서 노래를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이 불쌍하지만 저게 일본 아이돌의 현실이라고 적은 기사는 두 사람 다 의자에 앉아 노래하는 연출도 결국 키 차이를 배려한 게 아니냐며 셀프 디스를 이어갔는데요. 이 기사 밑에는 댓글도 2,000개가 넘어가면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와타나베 슈타군은 좀 더 호흡법, 발성법, 스케일 연습 같은 기초 연습을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멋잔뜩 들어간 대학생이나 호스트가 부르는 것 같았어. 스노망에서 저 사람이 메인 보컬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룹에 잘하는 멤버가 없다는 뜻이겠죠? 뭐 K-팝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저쪽은 아티스트, 이쪽은 멀티 탤런트랄까? 세계적인 수준으로 활약하고 있는 휴닝카이 쪽이 진짜 가수죠.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콜라보 한다고 할 때부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벌어지고 말았다. 일본은 저래도 팬이 많이 생기니까 역시 일본의 톱 아이돌의 퀄리티는 정말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런 사람도 잘 팔린다는 사실이 그저 슬프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알았을 텐데 기획사에서 막아줄 사람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의문의 자신감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거나 머리가 꽃받친 직원들 뿐이었다던가 가창력이 얼마나 다르다고 일어나 하고 봤더니 정말 공개 처형이었다. 댓글들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런 대참사가 발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근본적인 실력 차이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돌을 한 인기 그룹도 한국 아이돌 기준으로 바라보면 춤이나 노래의 실력에 있어서 기준에 한창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아이돌들의 실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 춤, 노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외에 비주얼이나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방면의 끼가 뒷받침되어야 경쟁력을 논하는 수준까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아이돌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가수보다는 종합 엔터테이너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가창력이나 춤 실력이 아닌 개개인의 캐릭터나 매력, 외모, 방송에서의 예능감을 중심으로 육성된다는 점이 한국 아이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사실 한국 아이돌도 종합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업은 가수이고 본인들도 가수로서의 정체성에 방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일례로 우리나라 아이돌의 경우 배우 활동을 하더라도 다시 신곡을 발표하거나 할 때 본업으로 컴백이라 표현하는 것도 어느까지나 가수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죠.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실력보다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팬들도 애초부터 완벽한 모습보다는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 아이돌 업계에선 노력하는 캐릭터를 잡는 게 유리하다고 여겨지죠. 이 때문에 실제로 일본엔 어설픈 실력을 메인으로 내세우며 흥행한 아이돌이 많은데요. 음악 쪽으론 아예 경험이 없던 일반 여중고생들이 전략과 마케팅의 승리로 인기를 얻는 경우들도 이런 현상을 증명해주고 있죠. 오죽하면 일본 탑 아이돌 에케비사팔의 최고 인기 멤버였던 사시하라 리노는 일본에선 아이돌로 성공하려면 오히려 춤도 노래도 적당히 못하는 편이 귀엽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선 자연스럽게 실력도 있고 아이돌성도 있는 정통파 아이돌의 계보가 끊어지다시피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같은 일본인이라도 일본 내에서만 활동하는 멤버들과 K-팝의 영향을 받고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 아이돌로 활동하는 멤버들을 비교했을 때 뮤지션으로서의 능력치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아이돌들이 월등히 뛰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례로 지금 르세라핌 멤버로 활동하는 미야와키 사쿠라의 경우 에케비사팔 시절 무대와 한국에서 재데뷔한 후의 무대를 비교한 영상을 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반면 한국 아이돌은 데뷔 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죠. 해외 진출을 위해 언어 교육까지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게 하고 여기에 더해 작사, 작곡 실력과 같은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며 더욱 더 완성형으로 거듭나는 모습인데요. 이렇듯 개개인을 끝까지 갈고 닦아 나오는 완성형 아이돌인 K-팝 그룹들은 엄청난 실력과 스타성으로 글로벌 시장 역시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이돌의 경우 세일즈 포인트부터 다르다 보니 아무리 춤과 노래 등 실력으로 성공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돌 지망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죠. 애초에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진짜 세계적인 성공을 꿈꾸는 일본 연습생들은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이 잘 갖춰진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데뷔를 꿈꾸며 오늘도 한국 진출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나라인 만큼 한국에서 연예계 데뷔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겐 여겨지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일본 가요계에 계속된 침체와 인재 유출의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스카이하이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최고 수준의 댄스, 보컬 그룹이 되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으로 갑니다라고요. 그만큼 지금 일본 아이돌 지망생들의 한국 데뷔가 얼마나 간절한지, 또한 요즘 한류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아이돌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